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잠시 늦었습니다. 사인을 좀 하나 하고 온다고. 자, 1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및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걸 박스로 내면요, 쉬운 문제면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1번 보시면은 이 부동산 활동을 우리가 공중 지표잖아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우리 출제하는 조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민법 조문을 보면은 민법 제212조 조문이 나와요. 요거 지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 소유권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원래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원래 시험에 진짜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지구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죠? 지표권. 자,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할 거는, 그럼 지표권에 뭐가 있어요? 우리 농작물, 이런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예? 건물을 우리 건축할 수 있는 권리는 지표권에 포함되죠. 근데 물에 관한 권리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울 때 선용주의, 유역주의 배우셨어요? 민법에서. 그 민법에서 여러분이 보면 자주점유, 타주점유 배우잖아요. 시험에 나오잖아요, 원래. 예? 그러면은 지표권에 있어서 이 물에 관한 권리는 어디에 속한다? 물에 관한 권리는 어디에 속한다? 지표권에 속한다. 중요 포인트입니다. 예? 원래 시험에. 자, 그러면은 이 지표에서 이 지하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에요. 지하권인데, 이 지하권 중에서도 이게 한계 심도예요. 밑에 뭐 금, 석탄, 석유, 이게 뭐죠? 미채굴의 광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요거 시험 문제 정답으로 우선은 지문 많이 출죠. 요거는 소유권 효력에 미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자, 우선 이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을 공중공간인데, 이 공중공간에서도 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의 효력이 미치는 뭐가 있다? 사적 공중권이 있어. 그래서 요 범위까지, 예? 요 범위까지는 뭐가 미친다? 소유권 효력이 요 미치죠. 그러면 위에는 안 미치거든요. 요 어디 있다, 요게? 우리는 사적인 공중공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 공공이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인데, 이 공적 공중권에 뭐가 있어요? 배운 거. 항공기의 통행권, 전파의 뭐죠? 발착권. 요 대표적인 공적 공중권이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 사적인 토지의 공중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어떻게 돼요? 침해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침해해서 생기는 요즘 문제, 소송 제일 많은 문제가 뭐다? 일조권, 조망권 문제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는 지문을 출제한다. 원래 우리가 출제 1순위인데 이게 원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좀 잘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몇 차원? 3차원. 이게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한 3차원의 공간. 또 무슨 공간? 입체 공간.
3차원의 공간이면서 입체 공간의 개념. 기억 맞는 지문인데 하여튼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니은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 예를 들면 뭐가 있죠? 토지의 구성 부분 하면은 뭐 지하의 물 이런 것은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예, 미치고 그 뒤에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 토지 일부죠.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 토지 일부잖아요. 이것도 토지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예. 그래서 니은 맞는 지문. 자, 우리 그 민법 제99조 지문에 요즘 출제원들 요걸 많이 했대. 이 좁은 의미 부동사를 뭘로 출제를 많이 해요? 좁은 의미 부동산을 우리는 민법상 부동산으로 출제를 요걸 많이 하대요. 왜? 민법 제99조 제1항이자 그럼 어떻게 돼?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걸 출제하잖아. 그러면은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자, 토지와 우리 정착물을 우리 보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토지 정착물에서 시험에 요즘 많이 출제하고 지금 토지 얘기는 요즘 왼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임차인 정착물인데 이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여러분 네 가지 생각납니까?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 물건을 설치한 의도, 물건의 성격, 그리고 당사자 간의 관계 네 가지가 있어요. 구분 기준. 자, 이 정착물을 이 구분하는 기준이 아까 얘기했지만 네 가지인데 그 중에 네 번째 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죠.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관계도 있고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관계인데 요즘 뭐가 문제 많아요? 매도인, 매수인 문제가 많아요? 임대인, 임차인 문제가 많아요, 요즘? 임대인, 임차인 문제가 많잖아요. 예? 저 조카가 지금 변호사거든요. 양재 하는데 부동산 담당이야. 변호사도 헷갈린대. 아니 법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이 맞나? 틀리나? 지들도 못 봐. 그래서 왜 하도 법을 이상하게 개판으로 통과시켜놨어. 임대차법. 그래서 왜냐면 지금 소송 엄청 들어온대요. 그 문제 뭐냐? 법은 헌법 밑에 있잖아요. 이게 헌법과 이게 배치된 게 몇 개 있대요. 골치 아프다. 위헌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헌하면요 2년 동안 안 해줘. 그러니까 여기 다음 정부 넘어가야 되는데 야 그래서 요거는 그것도 골치 아프고 지금 현재인데 소송은 2, 3년 뒤고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문제는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원래 출제 예상이 되는 게 요거예요. 임차인 정착물. 예? 그래서 여러분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 여러분 오픈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상품 전시하기 위해서 뭘 하죠? 앞에 보면은 뭐 진열대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예? 그런 것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시에는 임차인이 그걸 가져가야죠. 원상복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건 일시적으로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이 아니다.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걸 출제합니다.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주의해야 돼.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려요. 자,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많이 생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법으로 특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합격하시면은 이런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 계약서에 특약 있죠? 하나하나 다 적어놔야 돼. 그래야 소송으로 안 갑니다. 이게 진짜 요즘 소송 많이 들어온대. 그래서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고민하는 거야. 여기에 소송거리가 되는가. 요즘은 아까 했잖아요. 뭐 임대차, 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요즘에 임대인이 임차자 옛날 같으면 여러분이 그 보일러 고장 났다 고쳐달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누구 부담? 누가 임대인 부담이라고 했어요? 아니 임대인 부담 누가 임대인 부담이에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없어. 과거로 내려온 관행이야.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줘. 살면 너가 하든지 이렇게 나와. 그리고 우리 여러분 그 전세대가 못 같은 거 달력거기서 받잖아요. 예? 이거 하잖아요. 나갈 때 그 못 빼고 하는데 그 구멍 나잖아요. 그거 원상 복구 다 해야 돼. 전날 걸어요. 그거 하면 그것도 손해배상 갑니다. 이제 함부로 설치 못해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웃긴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정착물에서 출제 1순위. 하여튼 이슈가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자, 임장 활동 올해 또 출제 자주 되는데 임장은 뭐죠? 우리는 토지가 위치하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뭐다? 부동성.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의 특성이 있고 또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뭐죠? 대물. 인간을 상대로 하는 대인 활동이 아니라 대물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번째는 틀린 질문.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기역, 니은. 1번 정답.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그 시험 문제 최근에 보면요. 22회 시험, 24회, 29회 시험, 요 세 시험이 뭐냐면 지금처럼 2번 문제 박스로 나왔어. 근데 박스 나오는데 보기에는 4개 아니면 5개 나와. 개념이 나오잖아요. 5개, 4개가 나올 때 개념 하나 모르면 틀려요. 자, 그래서 나오고 그 26회는 포락지 출제했죠. 28회, 30회는 5개 용어 주고 28회는 틀린 거, 그리고 30회는 옳은 거. 이걸 출제를 했어요. 항상 개념을 중요시 공부해야 되는데 올해도 출제하는데 올해 시험 성격을 봤을 때는 이제 지금 2번 문제처럼 박스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 공지 작년에 출제했죠. 자,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연면적이 뭐예요? 연면적은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잖아요. 아, 바닥 면적 1층, 2층, 3층 다 더한 게 연면적 그거 아니에요. 뭐다? 공지는 바닥 면적이지.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틀린 질문. 연면적이 아니라 무슨 면적? 바닥 면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 첫 번째 틀렸고요. 자, 맹지는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맹지는요, 여러분 우리 민법 제 219조 나오는 조문이 뭐가 있어요? 주의토지 통행권. 요거 판례로 시험에 민법 내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만큼 요게 상당히 지문이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맹지를 출제를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들은 맹지를 출제한다. 이 맹지를 왜 내냐면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정상적인 가치보다 상당히 뭐다? 낮잖아요. 그래서 맹지는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하고 또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없죠. 다른 사람 토지를 통해서 출입하니까 건축 허가가 낮지? 있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예외는 있겠죠. 뭐 지역구를 설정한다든지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우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일필지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맹지. 맹지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필지 작년에 출제했죠.
필지는 최근에 5번 출제했거든요. 하나의 집원, 토지에 주민등록번호인 하나의 집원이 붙어 있는 뭐라고 한다? 등록단위. 여러분 시험에는 면적으로 많이 출제도 합니다. 필지는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슨 단위? 등록 단위. 등록. 말을 바꾸잖아요. 면적이 아니라 등록 단위.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상 우리 등기의 한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어디까지 미치냐? 소유권 아까 배웠죠? 어디까지 미치냐? 범위 한 개를 표시해주는 개념이 뭐다? 필지. 그 29회 시험, 이것도 3번 나왔거든요. 22회, 24회, 29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가 뭐다? 했지. 그러니까 요 두 개, 예? 그래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29회는 요거, 30회는 요거,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속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를 구분한다? 가격. 그래서 획지는 토지 이용상의 가정을 한 개념으로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 개념이 무슨 개념? 획지. 29회는요, 어떻게 돼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렇게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째, 나지 개념이죠. 자, 여러분 토지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 개념. 나지 개념 우리가 좀 주의해 두시고, 자, 부지 작년에 또 출제했죠. 일정한 용도, 용도의 동그라미,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용도니까 용도 뒤에 가면 하천용 하면 뭐다? 하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학교용 부지, 건물용 부지, 종교용 부지. 하여튼 용도 뒤에 가서 뭐만 붙이면 돼? 부지만 붙여. 그래서 건축할 수 있죠. 여러분 건부지나 학교용 부지, 종교용 부지는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천용, 철도용 요거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다 포함.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다 포함한 개념이 무슨 개념? 부지. 그래서 부지가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여러분 부지는 우리가 22회 우리 3번 출제했거든요. 22회, 28회, 30회 시험은 부지가 뭐보다 넓다? 택지보다 넓은 개념.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보다 이것보다 더 넓은 개념이 무슨 개념? 부지. 택지보다 부지가 더 넓은. 택지는 뭐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하여튼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택지인데, 그래서 택지는 21회, 29회 시험 정답으로 물었잖아요. 택지보다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잘 기억해 두시고, 몇 개? 옳은 거? 맹지, 필지, 나지, 부지. 4개가 옳으네요. 4번 정답. 자,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성. 아까 뭐라고 했죠? 부동성은 뭐와 관련이 있다? 임장활동과 관련이 있다. 자, 토지는 이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동성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동산은 움직일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 국지화가 나오죠. 이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뭐 한다?
국지화,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에 국한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분석할 때는 뭐를 분석을 한다? 우리는 토지 가치에 전반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역 분석. 여러분, 그 지역이 주거지역에 있느냐, 상업지역에 있느냐, 공업지역에 있느냐, 이런 지역 우리가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여기 지금 1번 지문인데 아까 뭐가 있다? 여러분,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하죠? 정보활동. 그리고 부동산이 위치하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건 무슨 활동? 임장활동.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정보활동, 임장활동으로 만드는 근거도 뭐다? 부동산. 임장도 무슨 거다? 부동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증성. 자, 29회 시험, 28회. 29회는 박스로 출제했고요. 28회는 정답. 부증성 28구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부증성 잘하고 영속성은요. 25회, 26회, 그리고 30회. 영속성을 정답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요즘 부증성, 영속성을 많이 내네요.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부증성에서 정답을 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속성 출제했기 때문에. 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물리적, 경제적으로 토지 양을 늘릴 수 없다. 자, 경제적 그렇죠? 경제적 들어서 틀렸어. 2번. 자, 여러분 부증성을 보면 이 얘기거든요. 지금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를 뭐라고 하죠?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를 물리적 공급. 뭐에서 나온다? 부증성이죠. 그럼 이 물리적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 자, 우리나라 토지 중에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많이 없죠? 우리 산맥이 많잖아요. 임야가 많잖아요. 이게 얼마 안 돼. 이게 물리적 공급 중에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경제적 또는 뭐다? 용도적 공급. 자, 그러면은 이 용도적 공급은 자, 여러분 아까 했죠.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택지 양을 늘릴 수도 있고 또는 뭐를 임야를 뭘로? 밭으로 바꿀 수도 있죠. 예? 잘라내서 바꿀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거는 뭐다? 경제적 공급. 용도의 전환,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간척 개발, 공유수면 매립, 택지 조성 등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 요건 변화가 없는데 요것은 늘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있다. 요걸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 있다. 경제적, 아까 경제적은 용도적이거든요. 경제적으로 늘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경제적 들어가서 틀린 집. 이런 지문은요, 잘 모르면요, 풀다 보면요, 그런, 맞구나, 넘어가 버려. 예, 함정이 있다는 거.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두셔야 되고, 영속성은 토지는 가치의 소모가 없다. 자, 영속성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여러분이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뭐다? 소모되지 않고 또 마멸되지 않는 특성. 그래서 영속성에서 토지는 뭐가 돼? 비소모적 재화. 그럼 시험 문제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 그리고 아까 했죠. 소모가 안 되니까 가치 소모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뭐다? 우수하다. 예? 가치의 소모가 없어. 그럼 여기 질문이잖아요. 가치 소모가 없기 때문에 뭐가 우수하다?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고. 여러분 26회 30회 시험에 나온 게 뭐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지만 또 뭐다?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 또는 의의를 높게 한다. 요거 26회 30회 시험
박스 안에 놨어. 박스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 박스 나와서 파생되는 특징 3개를 내. 이 3개를 다 만족하는 토지 특성 뭐냐? 예? 요걸 26회, 29회, 30회. 26회, 30회는 영속성, 29회는 부증성 출제했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지문이 26회와 30회 시험에 들어왔다.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 의의를 높게 한다. 중요 포인트. 자, 개별성. 자, 토지는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지형, 지세, 지반이 다 다르죠. 다 달라. 개별성. 그래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또 뭐가 나오죠? 시험 문제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더불어서 또 중요하잖아요. 토지, 상품, 토지 시장에서 토지 상품 표준화가 되어 있다 없다? 없다. 비표준화.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뭐다? 낮아요. 자, 그래서 표준화가 어렵죠. 그래서 일물, 일가의 법칙 적용 어렵고, 그리고 또 뭐가 돼? 우리가 지금 문제 수처럼 비대체성이야. 그래서 토지 시장에서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요거 김지영 교수 교재 나온 지문에 유일하게 이 지문을 3번 출제했습니다. 자, 용도의 다양성 하면 주어진 토지에 다양한 용도로 제공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땅은 있어. 건축할 수 있어. 낮이 건축할 수 있는데 나는 이걸 어떤 용도로 이용하면은 나는 요거 수익을 최대로 얻을 수 있냐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용도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토지 이용하면 나는 뭐를 얻어야 돼? 최대 수익을 얻어야 된다. 이게 뭐냐? 최유효율이야. 그럼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해야 그 토지로부터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걸 전문용어로 뭐든 최유효 이용이라고 해. 최유효 이용의 성립,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 뭐죠?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시험 지문이 나오면 하여튼 최유효 이용을 나와요. 자, 4번 유량. 유량 나오면은 저량인데, 자, 여러분 24회까지 한 7번 출제했어. 여러분 24회까지. 그러니까 25회부터 30회까지는 출제를 안 했어. 그 과거에는 왜 많이 냈냐 하면 경제 기본 용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엔 출제하는데 24회까지 7번 출제했어. 자, 그러면 유량은 뭐죠?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 물이 흘러가는 거. 프로,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뭔다? 흘러가는 개념. 그래서 뭘로 표현한다? 표현은 기간. 자, 그래서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는 무슨 개념? 유량. 자, 여러분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져 있는 거. 이걸 무슨 개념? 스톡. 스톡 개념. 이거는 뭐죠? 물이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져 있듯이 시간도 정지되어 있다. 멈추어져 있다. 이것을 뭘로? 시점. 그래서 여러분 지문 보고 기간, 시점 넣고 생각해 보고요. 이게 좀 맞는 지문 같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판단. 이거는 뭐다? 시점이 명시돼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를 저량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소득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연간 소득 1,000만 원 많을까요? 적을까요? 연간 소득 1,000만 원 적죠. 근데 월 소득 1,000만 원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월, 연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개념? 예? 유량, 뭐 소득. 요즘 건설 노동자의 뭐 임금 뭐 이런 거 다 뭐다? 예? 월 임금 얼마냐, 연봉 얼마냐 얘기 많이 하죠. 이런 것은 전부 다 유량 개념. 자, 통화량은 뭐예요? 현재 시점 우리나라에 풀린 총 돈이 얼마냐? 총돈. 지금 예? 총 돈이 얼마냐? 그 예를 들어서 1,600조가 지금 풀려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통화량. 그리고 현재 시점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
인구 이런 것은 무슨 개념? 절약. 자, 그리고 국부. 국부는 뭐죠?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가의 재산. 자, 여러분이 그 우리 어떤 모 분이 저 서울에 무슨 그 불냈죠? 숭례문. 숭례문 불내면 여러분은 저게 왜 불났을까? 이것보다 여러분 경제학도로서는 국부가 줄어들었구나. 국가의 재산이 줄는 거지 뭐. 현재 시점 불났으니까 그건 무슨 개념? 절약. 숭례문 불났다. 그것은 무슨 개념? 국부가 줄어드는 무슨 개념? 절약 개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시점이나 뭐 하여튼 현재 시점 숭례문 불났잖아. 그거 뭐 1년 동안 불날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점은 국부 개념이다. 자, 그리고 주택 거래량. 자,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자, 뭐가 나와요? 분기별 주택 거래량, 월별 주택 거래량. 기간이 들어가야 되죠. 주택 거래량 무슨 개념? 우리는 유량. 또 주택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만 또 요즘 많이 나온 게 있죠. 우리나라 연간 주택 생산량 33만 채. 연간 들어가잖아요. 주택 생산량도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주택 거래량, 생산량은 유량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가계의 부채,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자, 우리나라,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가계에 있어서의 부채가 얼마? 1,500조다. 뉴스 많이 나오죠. 현재 시점 우리나라 가계의 총 부채가 1,500조다. 부채. 뭐 현재 시점 자산 얼마냐? 부채, 자산. 이것은 무슨 개념? 절약 개념. 여러분, 부동산은 가격이 일반 상품에 비해서 비싸죠.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은 뭐를 필요로 한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필요로 하는데, 그럼 대출이 부채요, 자산이에요? 금융기관 대출 받은 거. 자산 부채. 왜 고민합니까? 부채지, 부채. 그래서 항상 그 옛날에 여러분 지금 공유주사 공부를 지금 이제 학원에서 하신다. 옛날에 할 때는요, 부채는 뭐다? 예? 예? 본인들이 볼 때 부채는 안 좋다는 생각이 엄청 많았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돈을 못 벌어. 부채는 내 돈이다. 남이 돈, 내 돈이다 한 사람이 돈 버는 거야. 맞잖아요. 남의 돈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 수익률을 높여야지. 그거 중요해요, 중개사한테. 그래서 그 분이 어떻게 돼요? 예? 회사 다니다가 대학원 갔는데 전세 안고 주택 한데 여기 돈이 됐네? 계속 하다가 지금은 강남 부동산 재벌이야. 9월 20일 결혼한다고 오늘 문자 왔더라고. 청담동 무슨 호텔인데, 아유, 우리 가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연세대학교 엘리트 나왔거든요. 예? 이제 여러분 임성훈 그분 4년 후배야. 요거 있죠? 응원당장 4년 후배인데 그분이 그 얘기했어. 그분하고 고대 응원당장 같이 그때 한번 했는데 그분 돌아가셨고 고대 응원단장 하시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회사 그 때려치운 게 그거야. 요거 배운 거야. 예? 부채, 지렛대 효과 원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하는 건 뭐죠? 지렛대 효과인데 하여튼 부채를 잘 이용한다. 그래서 원래 시험에 부채 이용하는 문제 원래 꼭 출제합니다. 개론에서. 왜? 이슈가 됐잖아 지금. 아니 대통령부터 해서 부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아니야 법무부 장관까지 계속 부채 얘기를 하니까 원래 출제합니다. 출제하면요 하여튼 지렛대 효과 연결해서 출제하고 부채가 많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아지죠. 아까 있잖아요. 부채를 이용하면 아까 수익을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또 뭐도 높아진다.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여기 양날의 칼인데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떻게 돼요? 이전에 비해서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융자를 이용해서 요즘 하는데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뭐 B2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원래 중요한 용어다. 부채는 무슨 개념? 저렴. 현재 시점 내 부채 얼마냐 이게 중요. 자산, 뭐 자본금 뭐 이런 건 다 무슨 개념? 저량 개념. 자, 그래서 몇 번? 3번 정답. 자, 그리고 29회 시험에는요. 29회 지금 요 문제 근데 29회 시험에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에서 수요의 변화 요인을 출제했어요. 5개. 그리고 30회 작년은 수요의 변화 개념을 출제했어. 28회는 수요량의 변화를 출제했어. 올해 또 출제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경제 이론 들어갔다. 시험 문제 경제 이론 들어가면요. 출제 위원들이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용어가 요거야. 수요, 양의 변화와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요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요거 올해 반드시 출제한다. 요건 꼭 알아야 돼요. 반드시 올해 출제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거기 1번 보면은 수요의 변화 요인 나오잖아요. 자, 수요의 변화 요인을 보면 뭐가 있다? 우선 수요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에서 뭐가 나와요? 소득, 인구, 선호. 요것은요 수요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야. 네? 자, 그러면 거기 나오는데 대출, 우리 부동산은 또 뭐가 나와요? 부동산은 대출, 금리, 또 뭐가 나와? 세금. 요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세금은 뭐가 있어요? 요즘 보면 취득세,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시에 양도소득세. 질문 많이 나오잖아요. 세금, 대출금, 부동산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럼 대출금리가 뭐 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가 지금 상당히 낮잖아요. 인하가 되면은 이전보다 여러분 이자를 적게 내요? 많이 내요? 적게 내잖아요. 이자 비용이 적으니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은 뭐 한다? 높아지면서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대출금리 많이 내거든요. 그럼 요즘에 또 뉴스가 취득세 뭐 최근에 뭐 2주택자 뭐 12% 취득세 높아졌죠. 양도소득세 높아졌죠. 예? 그리고 뭐 보유세도 높아지죠. 세금이 올라가면 또 뭐가 많아? 여러분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구매력은 떨어지고 수요는 뭐 한다? 감소한다. 세금을 인상하면요 수요가 줄어들어. 요거 시험 문제 부동산 요 2개를 또 지문에 많이 출제합니다. 자, 1번 맞고 2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가격의 변화. 자, 이 얘기거든요. 자, 부동산 가격, 수요량.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자, 요 점이 무슨 점? A점.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죠? 증가한다. 수요 법칙에 따라. 그런데 주의해야 되거든요. 이 A점이 이 동일한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서 뭘로? B점으로 이동한다.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요게 몇 번? 거기 2번 지문이에요. 무슨 변화? 2번은 수요량의 변화. 뭐가 변하는 거야? 가격. 해당되는 상품. 지금 부동산 수요니까 부동산 가격이 변하는데 해당되는 상품에 뭐가 변한다? 가격이 변해.
가격이 변하면은 지금 지문처럼 뭐죠? 동일한 수요, 곡선, 뭐에서?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요, 이 상이라는 게 꼭 떠요. 상이 뜰 때 무슨 변화? 수요, 양의 변화. 이 상이 없으면 뭐? 수요의 변화. 상이 있으면 수요량으로 가고, 상이 없다. 그럼 뭘로 와야 돼? 지문상에 그걸 잘 확인해 두면 돼. 지문상 꼭 나오고 상이 있나 없나 요거 진짜 확인해야 돼. 29회 시험에 요걸 구분할 수 있는가 출제했잖아요. 자, 3번 수요곡선은 이 단위당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반적으로 수요곡선은 뭐죠? 지금처럼 오른쪽 밑을 향하는 뭐다? 우하향한다. 시험에는 우상향으로 출제하잖아요. 우하향. 이게 포인트. 자, 부동산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인구가 증가한다. 자, 인구가 증가한다. 선호가 증가한다. 그러면 뭐도? 수요도 뭐 한다? 증가. 가구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또 수요도 증가하지. 예? 대출금리 인하되면 뭐가 돼? 수요가 증가하고.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21회, 24회, 26회, 29회 시험에 출제를 지문했는데 21회와 29회는 정답지.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대체제. 여러분 대체제만 떴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 갑자기 맹붕이 오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거야. 정답으로. 대체제. 그럼 대체제인 뭐다?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게요. 그럼 대체제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 대체제인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량은 어떻게 돼? 가격이 싸니까 증가하지. 그런 커피와 대체 관계는 홍차 수요는 뭐 한다? 커피 소비 늘면 홍차 수요는 줄어들지. 대체제는요, 대체제는 요게 뭐다? 반대. 커피, 홍차 요게 반대로 가. 보완제는 같은 방향. 커피 하면 뭐? 프리. 수요는 증가죠, 보완제. 보완제는 같은 방향. 대체제는 무슨 방향? 대체제는 이렇게 무슨 방향? 반대. 커피, 홍차 반대로 변동합니다, 대체제는. 그래서 어떻게 돼? 대체제, 홍차 수요는 뭐 한다? 감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수요가 뭐? 감소하지. 거기 밑줄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해. 수요의 증가가 아니에요. 4번 정답. 시험에 진짜 많이 내거든, 대체제. 오늘 확실하게. 혹시 요것 때문에 원래 한 문제 맞출 수 있어. 대체제 중요해. 자, 유효수요. 자, 여러분 유효수는 뭐예요? 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 자, 자, OX 갑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부동산을 구입을 할 의사만을 말한다. 하면 안 되지. 아니, 의사는 다 있지. 내 강남 10억 아파트 나 사고 싶어. 의사는 있지. 근데 뭐가 없다? 점이 없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도 있지만 뭐도 있어야 돼? 유효수는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갖춰야 돼? 지불 능력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요거 두 개를 갖춰야 무슨 수요? 유효수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살 의사만을 말한다 하면 틀려요. 뭐다? 살 의사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도 갖춘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그렇게 풀이해주면 더 좋아. 시험 문제 그렇게 내면 좋은데 이렇게 내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를 갖춘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OX. 맞죠? 부동산에는 유효 수요지. 예? 그래서 시험 문제 그렇게 또 출제를 또 합니다. 주의를 좀 해두시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지문 정답. 자, 6번 소득 탄력성이 나오는데, 자, 시험 문제는 소득이 나오면은 무슨 탄력성? 소득이 나오면은 소득 탄력성. 자, 소득이 나오면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여러분, 어떤 분은 소득 나오는데 뭐 가격 탄력성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소득 나오면 소득 탄력성. 그럼 자극을 주는 소득은 뭘로? 분모로.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라는 건 뭘로? 분자로 가요. 자, 그러면 소득이 지금 몇 프로 증가? 자, 거기 보니까, 기억 보니까 소득이 몇 프로? 10% 증가.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 3% 증가했다.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면 우리 배운 게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10분의 3이니까 얼마? 0.4. 요거 계산값도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 요것도 내거든요. 그러면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무슨 상품? 정상제. 그러니까 수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정상제. 예? 자, 그럼 두 번째 겁니다. 자, 소득이 10% 감소한다. 자, 이번은 몇 프로? 10% 뭐 한다? 감소한다. 10% 감소할 때 수요량은 몇 프로? 20%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뭐다? 마이너스.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얼마? 2. 0보다 작죠. 이런 상품 뭐? 소득이 감소할수록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 열등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요값 정상제, 요값 열등제. 요걸 묻는 걸 같이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문제는 정상제, 열등제만 냈지만은 요 값 묻는 문제인데, 그럼 왜 여러분 틀리냐 하면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플러스 2로 답을 가. 마이너스 생각 못 해. 플러스로 가버려.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되겠죠? 예?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뭐다? 플러스. 화살표의 변동이 반대로 가면 뭐다? 마이너스. 요거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항상. 화살표의 변동 방향 중요합니다. 자, 잠시 쉬고 7번 보세요.